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답답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XRP가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46센트를 넘겼었죠. 많은 사람들이 XRP가 48센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53센트까지 뚫을 수 있다라면은 그 위로 정말 끝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다를까 비트코인이 코를 그냥 딱 쳐 박아버렸죠. 정말로 얄밉고 얍삽하기도 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우연이겠지만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XRP가 달리려고만 하면은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챕니다. 정말로 이 둘은 지긋지긋한 악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휘둘려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핀테크 기업 중에 지금 현재 121개의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기업들 목록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다시피 리플사가 여기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머니2020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플사의 진저 베이커, 이제 생산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슈시빌라의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머니2020 패널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던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쟁쟁합니다. 보시면은 마스터카드, 아마존페이, HSBC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과 회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제가 또 대외비 문서를 공개를 하면서 리플사의 플랫폼을 테스트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드러났었고, 아마존페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플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언급이 되는 그런 회사이고, HSBC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또 깊게 연관을 가진 그런 은행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진저 베이커 씨가 이 패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리플사는 인터넷의 가치, 즉 돈을 정보로 옮기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것을 리플사에서 이렇게 트윗으로 남긴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불에 관련해 가지고는 리플사의 입지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지불 부서, HSBC, 마스터카드 등도 이 리플사가 행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언급이 되는 사람이죠. 국제결제은행의 제너럴 매니저, 제가 그 두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신 그분께서 최근에 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6월 3일날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인데, 일단 이 글을 읽기 전에 리플사는 2015년, 16년도부터 전세계 40개에서 50여 개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서 그들의 지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핀테크 회사, 모바일 지불 방법 등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매일 지불이 이루어지는 리테일 지불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라든지 상업 같은 경우, 우리는 새로운 빠른 지불을 통해서 몇 초 만에 어디에서 어느 때든 거래가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몇몇 회사들은 지금 현재 현금 없는 시스템을 테스트 중에 있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돈을 받아주는 캐시어도, 그리고 돈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여기에 현금도 필요하지 않으며 지불을 받아주는 기기도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금 없는 사회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중앙은행들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보다는 활약하기가 환경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 리플 CTO,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 코일의 개발자인 스테판 토마스가 최근 레딧 AMA를 통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 이벤트에서 상금으로 받은 7,002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주소 암호키를 잃어버렸다. 세상에. 자, 아무튼 암호키를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 프라이빗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토큰 자체가 아닌 결제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은 결제 지연, 에너지 낭비, 지리적 중앙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XRP는 인터넷적 기술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7,002개를 잃어버렸다는 게 진짜
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거 그냥 놔주지.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업데이트인데요. 윗세빈드가 만들고 있었던 사인이라는 뱅킹 앱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JP모건이 비슷한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어가지고 XRP 랩스에서 이제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미 바꿨습니다. 사인에서 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숨 하니까 무슨 요가하는 것 같죠? 들숨 날숨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숨 같은 경우는 리플레저 랩스의 설립자이자 XRP 팁밭의 개발자인 윗세윈드가 개발하고 있는 앱으로서 XRP 레저 계정과 연동이 되고 은행 기능이 가능한 모바일 앱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보고 이제 사업자들을 위한 XRP 팁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지불을 위해서 사용자는 XRP나 유로, 달러 등 어떤 통화로도 지불이 가능한데 미래에는 이 앱과 유럽 쪽의 실제 은행 계좌도 연동하게끔 할 예정이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이 가족들과 휴가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자. 이제 휴가를 가서 식료품을 사야 될 텐데 이렇게 쇼핑을 하게 될 경우 가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숨 앱을 열고 스캔 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페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죠. 이제 XRP 개수와 그에 상응하는 법정 통화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QR코드는 여기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요. 아마존에서는 바로 청구서를 숨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숨을 통해서 지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용처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숨 같은 경우는 실사용에 더욱더 중점을 맞춰서 개발을 할 예정이며 정식 출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019년에 첫 번째 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XRP 연동된 실사용화 될 수 있는 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 사용처는 증대될 수 있고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유동성까지 증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투자자 분들이라면 한 가지 우려하실 만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또 다른 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JP모건 코인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시끌시끌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의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14개 은행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다 빠른 송금을 위한 디지털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를 위해서 런던의 피날리티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F날리티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보다 빠른 국가 간 송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를 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은행들로는 일본의 미쯔비시뱅크, 스미토모 미쯔이뱅킹 그룹, 유럽의 UBS, 크레딧 스위스, 바클레이즈,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센텐더 뱅크, CIBC, ING뱅크, 나스닥 이런 곳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꽤 쟁쟁한 이름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개 은행들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최근에 런던에 약 5천만 파운드, 달러로는 6,31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피날리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다. 피날리티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중앙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고 유틸리티 결제 코인인 USCS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 고객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될 경우 먼저 일본의 상업은행이 일정 액수의 엔화를 일본 중앙은행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피날리티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 USCS 코인을 발행해서 미국의 지정된 상업은행 계좌에 예치를 하고 미국의 상업은행은 곧바로 입금된 USCS와 동일한 액수의 달러를 최종 고객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USCS는 중앙은행들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면서 은행 간 자금 이체를 위한 보다 안정적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 송금 시간을 줄이고 비용 인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0년 후반까지 이제 첫 번째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지원되게 될 법정 화폐들로는 이제 캐나다 달러,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위협적이죠. 이제 은행 하나만 날뛰는 것도 아니고 중앙은행들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꽤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빵형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것을 예견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는 XRP가 결국은 모든 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을 제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근거로는 몇 가지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앙화된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 네트워크 밖에서는 이제 사용이 안 된다라는 점, 여기에 의해서 법정 화폐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법정 화폐 그 가치 하락 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게 되는 것, 불안정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예로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 발표가 꽤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월드와이어가 잠잠하니까 이제는 또 은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을 저희가 감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일본의 미쯔비시뱅크, 리플사의 파트너죠. 스미모토 미쯔비뱅크 같은 경우도 기타오 회장의 SBI와 협력을 하는 등 그런 밀접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CIBC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파트너이고, ING 같은 경우는 콜다 세틀러를 사용하게 될 그 네덜란드의 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최근에 XRP 지수를 제공을 하기 시작한 나스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센텐더뱅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BNY 멜론도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은행들이 리플사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통 분모로서 리플사와 연관을 맺은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희망 회로를 막 돌리면서 여기서 발행하게 될 USCS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형태로든 리플사와 XRP와 함께 연관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공식적인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플사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라이벌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14개 은행들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각 나라의 은행들이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남미라든지 그런 쪽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는 리플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4개 은행 중에 전 세계 4대 송금 국가들 있죠.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은 2020년도 후반에나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리플사의 네트워크는 더욱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때까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성공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을 마쳤습니다. 어제 XRP 가격이 50센트만 넘어졌었어도 저희가 좀 더 기분 좋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지만은 뭐 어제만 날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에 맞춰서 가격 상승도 올 수 있을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과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고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광고 봐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